자, 그 프린터, 자, 12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거기, 자, 키 시가 관련돼서 무슨 이동이 나와 있죠? 토지 이동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 이동이란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옆에다 토지 이동의 개념을 한번 써봐요. 자,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토지 이동이 뭐예요? 또 다 까먹었죠. 자, 토지 이동이란 한번 써봐요. 토지의 표시를. 자, 토지의 표시를.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자기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다시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자죠. 자, 그럼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자,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뭐예요? 변경, 세 번째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저희가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토지의 표시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밑에다가 소재, 자,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6개를 한번 써봐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그러면 자,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의 개념을 공부하실 때 그러면 다시 한번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럼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죠.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26대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실 때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봐봐요. 자,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요령의 차이라고 그랬죠.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은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지 이동이라는 요 개념을 잡아가지고 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죠. 소유자 변경이 되죠. 그럼 봐봐요.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아닌 것, 그럼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권리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이거는 권리죠. 사실이 아니죠. 이게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봐봐요.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우고 있어. 첫자 따서 신등, 분합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기 봐봐요. 자, 관심 종자를 두 자로 얹히면 뭘까 봐요? 간정이죠. 간정. 요즘은 이 관심 종자, 간정이라고 그래요. 간정. 요즘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관심 종자가 이제 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읽어봐요. 간신화폐로 바뀌고 있어. 관심을 갖게 해서 돈으로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그게 뭘까요?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막 춤을 춰가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관심. 그래서 이 강사들도 뭐예요? 강사들도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전문적인 강사가 있고요. 하나는 웃겨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해. 무슨 평가라면? 절대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절대평가는 몇 점이 넘어야죠? 60점. 까락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평가가 된다면 이제 강사들도 많이 도태가 될 거예요. 실력 없는 강사들이 많이. 요즘 잘 나가는 강사들이 뭐예요? 웃기는 강사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웃기는 강사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 왜 그러면 웃기는 강사들이 잘 나가고 나있냐?
바로 뭐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대평가가 된다면 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요즘 뭐예요? 우리 역사, 국사를 제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안 하고 뭐해요? 불화로 그냥 웃겨서 그러니까 요즘은 관심합회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관심종자를 두 자로 얹혀서 뭐라고 그래? 관종이라고 그래. 그러면 관심을 갖게 함으로 현대사회는 관심을 가져서 이걸 화폐로 바꾸는 것. 대표적으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한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관심종자가 뭐로? 관심 화폐로 바뀌고 있다는 거. 요즘 농구 선수 중에 신재비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요즘 방송가에서 자꾸 나가죠. 왜? 그냥 먹는 것만 먹방만 나오기 때문에 뭐 관심을 못 갖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잘 나가고 있어요? 농구 선수 중에 서장훈 씨 많이 잘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웃기기 때문에. 웃기는 것도 뭐가 있어야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구 선수는 부동산에 투자를 잘해요. 그 사람이 지금 부동산으로 가면서 몇백억이 있느냐 한 500억 정도가 돼요. 그럼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러면 토지이동 사회와 관련돼서 토지이동 사회를 애울 게 아니라 뭘 애우라는 거예요? 이걸 애우라는 거야.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봐봐요. 개념 대 개념을 부닥쳐봐요. 그러면 분할을 시켜봐요. 몇 필지? 한 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할이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합병은 뭐예요? 몇 필지? 두 필지를 저렇게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있잖아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합병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목 변경은 만약에 지목 변경을 썼다.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변경이 있어요? 지목이죠. 지목은 무슨 사실?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소유자는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새로이 정한다. 신규 등록이죠. 만약에 여기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와서 못 풀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넘버 원. 여기 옆에 1번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등록이 있죠? 신규 등록이 있네. 이제 하나씩 나가보자고요. 신규 등록에서 요 신자를 동그라미 쳐봐요. 신자가 무슨 신자죠? 새로울 신자죠. 그러면 메모란에 가서 저 밑에 가서 메모란에 가서 1 첫 번째 한번 써봐요. 첫 번째 논점. 메모란에 맨 밑에 있죠. 첫 번째.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요? 없죠.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적어놔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서 뭐 된다? 제외. 이게 아주 가장 발표 3개짜리야.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29회 때 2.5점짜리가 되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어때요?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규 등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해줘야 돼. 근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뭐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 등기 관련 서류는 없죠.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봐봐요. 이미 출제된 거예요, 최근에. 신규 등록 시 등기 필증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어때요? X야. 신규 등록은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하지만 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뭐는 관련?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논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새로이 청량하니까 청량을 해야 되겠죠.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검사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적소관청에 받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결과물이 있죠. 그러면 결과물이 있으니까 따로 요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써요. 자, 청량성과도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잡아야 돼. 세 가지를. 요걸 딱 해서 신규 등록하면 조건 반사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신규 등록이 많으면 뭐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 등기 촉탁. 이것부터 찾으라고. 그러면 올해 뭐예요? 올해 그러면 32회 때 요게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대비를 해둬야 돼. 다음 중 32회 때죠. 다음 중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구분할 용어가 있어요. 자, 참고용어로 하나 적어 놓죠. 자, 간척지예요. 자, 간척지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공유수면이라고 그러지. 공유수면을 메꿨다.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럽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자, 그러면 간척지와 관련돼서 앞으로 일반인이 말할 때는 간척지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간척지.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 간척지가 아니라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새로 생긴 땅이니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네. 자, 간척지가 뭘까요? 간척지. 자, 간척지는 옆에다 하나 써봐요. 바로 갯벌을 이야기해, 갯벌. 자, 우리 그러면 인천에 한번 가봅시다.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남동공단 안에 간석 오골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과거에 무슨 지역이었어요?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야, 갯벌. 그러면 과거의 갯벌. 그러면, 자, 우리 속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자, 속내가 뭐예요? 보낼 송자에서 내빈 내자죠. 그럼 기차는 빈대 하나 보내는 게 바로 속내야. 자, 중국 사신이 왔죠. 그러면 속내까지 마중을 가는 거야. 속내까지. 그러면 속내 이후에는 전부 뭐가 되었을까요? 속내 이후로는 전부 과거의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야. 갯벌. 그래서 갯벌. 그러면 간석지를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갯벌. 이거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어서 임야라는 삭제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간석지는 갯벌이야. 그러면 간석 오거리, 과거의 갯벌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지? 포락지. 포락지가 뭘까요? 자,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 그래? 포락지라 그래. 포락지. 그러면 과거의 학교론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다음 중 하천 부지화된 걸 골라라. 뭐예요? 포락지. 그렇죠. 포락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하나씩 개념을 좀 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척지는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신규 등록 대상이 되죠. 간석지는 과거에 뭐예요? 갯벌을 의미하는 거고, 포락지는 뭐예요? 하천 부지화된 거. 그럼 하나 더 써놔봐요. 자, 빈지라고 한번 써봐요. 빈지는 쓸모없는 땅.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 바닷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빈지라는 용어가 간혹가다 하나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척지, 간석지, 포락지, 그 다음에 빈지, 요거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신규 등록 1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공유수면 매립지,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라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는 60일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된다.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청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면 확정 판결서, 매립, 준공, 인가, 필정 등 전부를 신청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뭐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자, 등기 촉탁 X. 그러면 5번이 별표 3개짜리고,
자, 소유자.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도 없죠. 근데 거기 5번과 관련돼서 6번과 관련돼서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근데 소유자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소유자가 아직 없죠. 그러면 소유자가 없지만 누가 결정해 준다?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6번과 관련돼서는 가정치로 본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토지등이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쓸 필요 없이 이제 지적의 3요소 암기가 됐나 봅시다. 지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있죠. 뭐 있어요? 토지. 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등록이 있죠. 자, 지적 공부 중에 한번 봐봐요. 지적 공부 중에 몇 종류라고 배웠죠? 8종류. 임야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 같이 붙어 다닙니다. 토지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임야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자,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 임자 동그라미. 자, 임에서 어디로 가는 것? 토로 가는 것.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미 또 공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임야대장, 임야도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자, 6,000분의 1이라고 써봐요. 자, 지적도는 몇 분의 1이라고 배웠죠?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이죠. 자, 임야도는 두 가지 축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러면 임야도의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이다? 6000분의 1. 지적도는 뭐예요? 7가지 축적을 사용하죠. 몇 분의 1? 1200분의 1. 그러면 끝에다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자, 대에서 소로 갔어요? 소에서 대로 갔어요? 소에서 대로 갔죠.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토지의 정밀성을 높인다. 토지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두 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등록 전환과 좀 이따 배울 축척 변경을 고르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무슨 성을 높이고 정밀성을 높이고.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써요. 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야. 등록 전환은 왜 합니까? 그러면 토지의 정밀성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았으면 메모란에 가서 자, 그러면 특징들을 한번 적어보죠. 자, 첫 번째. 자, 임에서 토로 가죠. 그래서 축적 변경 수반이라고 써요. 자, 축적 변경 수반. 그러면 축적 변경 수반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수반합니다. 언제나 수반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축적 변경을 수반하죠.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는 게 특징이고. 자, 두 번째.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임에서 토로 가죠. 그럼 임토로 가니까 임야를 한자로 원치면 뭘까 될까요? 땅이죠. 우리 토지 대장도 땅이죠. 그럼 임에서 토로 가면 지목 변경을, 자, 지목 변경을 써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축적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수반하지 않는 것. 이게 여기에서 출제가 되겠죠. 이걸 별표 3개 놓고 앞으로 3개를 써놔요. 앞으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도사. 자, 대도사라고 우리가 적어놔요. 좀 이따 우리가 배워요.
자, 대가 뭐냐? 대부분 토지가. 자,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은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야. 앞으로 읽어봐요. 대도사. 이렇게 한번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한번 써놔요. 대도사.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임에서 토로 가죠. 자, 그러면 청량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거든. 자, 써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할 때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이내와 허용범위 초과를 나눠보셔야 돼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등록 전환. 그러면 임에서 돌아가니까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죠. 허용범위 이내일 때. 그럼 허용범위 초과. 요게 이제 문제야.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등록 전환이 임에서 돌아가니까 청량하죠. 청량하니까 검사를 누가 대받아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청량성과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건쳐줘.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치면 직권. 그래서 이게 바로 직권정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이게 신청으로 바꿨어. 허용범위 초과는 신청이 아니라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이게 작년에 여기에다 별표 5개를 해줬거든. 올해 나온다고. 그러면 올해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부분이 작년에 2.5점짜리야. 그러면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라는 거. 요거.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제 8월 달 가면 이제 요걸 따서 읽어봐요. 초직. 요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진다고.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정정.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됐으니까 뭐 여기에다 바짝 신경을 쓰느라고 올해는 요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요 세 가지가 바로 포인트가 돼.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부지런히 숙제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럼 5회 가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니은과 2번과 관련돼서.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60일 동그라미 쳐놔요. 60일.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 청량하죠. 원칙적으로는 청량해요. 그러면 밑에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때는 허용범위 이내와 허용범위 초과를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밑에다 써놨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자, 4번하고 5번을 묶어봐요. 자,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5번이 더 중요하겠네.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을 별표 3개를 넣어놓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3가지를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기억에 가서 대부분 토지가 줄쳐놔봐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자, 사실상 형질 변경 줄쳐놓고 4자 동그라미. 자, 이것과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다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요 기억, 니은, 디귿에다 초점을 맞춰서 옆에다 아까 적어놨죠. 뭐라고요? 대도사.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잡아놔야 돼. 그러면 하면 대부분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이러면 틀려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6번이 2.5점짜리야. 6번은 본인이 한번 확인해 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초과죠. 초과. 허용범위 초과 그러면 초과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어디로 툭 치고 들어가요? 밑에 직권 정정. 직권. 직권은 신청으로 장난친 게 바로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일단 줄기를 잡아서 그러면 딴 거는 다 까먹더라도 등록 전환의 개념은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로 간다. 일단 이번 달은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제해 놓으라는 겁니다. 임에서 토로 가는 게 뭐예요? 등록 전환. 앞으로 임토. 요걸 잡아야 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라는 거.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나중에.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분할이죠. 분할. 자, 분할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분할 한번 보자고요. 자,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나눠봐요.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눈 게 분할이에요. 자, 그러니까 7이면 여기는 뭐예요? 7-1이 되겠죠. 자, 분할이란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뭐예요? 분할이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분할과 관련돼서 가장 큰 논점이 있어. 그 밑에 메모란에 가봐요. 한번 적어볼래요? 자, 61과 관련돼서 분할은 가장 큰 논점이야. 분할과 관련돼서. 자, 분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세 분이 계셔요. 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건보라. 그 다음에 오미, 배정호. 공통점 뭐예요? 여자네요. 공통점은 다 이혼을 했죠. 성격이 독특해요. 독특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건보라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봐봐요. 자, 이렇게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이야. 그럼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써요. 자, 임의적이라는 거야. 제한이 없어요. 자, 예의적으로 강제하는 게 있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의적으로 뭐라는 거야? 강제하는 게 있어. 그럼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겠죠. 써요. 자, 의무적이라는 거야.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이게 가장 시험에서 분할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는 거야. 여기 예의적 정면. 자,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한번 보죠. 자,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요? 60일에 제한이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임의적이라고 읽으면 안 돼. 자, 앞으로 임의적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의무적은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말장난을 치는 부분이거든. 그럼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예외적으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한번 들어봐요. 설명을 들어보면 아하 그러면 돼. 자, 여기가 이제 한 필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강호동시가 있어요. 강호동시. 자, 강호동시가 있어요. 자, 강호동이 어때요? 자, 제일 잘 벌 때가 1년에 얼마를 벌었어요? 250억. 자, 무진장. 뭐 실온 선수가 그 정도 벌었으면 강호동이가 그 정도 벌었다면 뭐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경규 씨가 나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럼 이경규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강호동이를 존경합니다. 동생인데도.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야. 근데 한참 이제 강호동 씨가 고생한 게 있었어요.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뭐 투기냐 투자냐 이게 해가지고 강원도에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투기냐 투자냐 그게 논란거리가 많았죠. 자, 강호동이한테 돈을 잘 벌었어요. 큰 땅을 샀어요. 요거 그러면 지목이 뭘까요? 대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뭐 투잡수를 해야 되겠죠. 요걸 잘라서 주차장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주차장업. 그러면 지금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한 필지의 지목이 몇 개가 있어요? 봐봐요. 대라는 지목이 하나 있고 사실상 지목이 있어. 주차장. 그러면 한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호동이는 봐봐요. 읽어봐요. 사람이죠. 사람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그럼 몽둥이로 때리면 안 돼요. 이때는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강호동이를 뭐예요?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읽으면 돼. 이제 자, 써봐. 몇 필지?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이제 써요. 한 필지 일부가 필지 일부가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시. 이때는 반드시 60일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일의 제한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한 필지는 뭐예요? 하나의 지목이죠. 그래서 읽어봐요. 일필일목의 원칙.
간철하기 위해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필일목 원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철하기 위해서. 그럼 뭐 봐봐요. 맨날 시험에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일부를 전부로 건치면 X가 되겠죠. 그러면 전부로 건쳐지면 그때는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라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거든. 여기는 무슨 변경이죠? 형질 변경.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이때는 뭐예요?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때는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때는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럼 분할과 관련돼서 그걸 찾아서 이제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럼 올라가서 이제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1번으로 한번 가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게 이게 분할이야. 그러면 대상과 관련돼서 기업,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로 열고 써요. 이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소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산 경계를 시정하게 경우 이때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동그라미, 이때는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해야 되는 이게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러면 3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동그라미 3번 별표 3개 놓고 일부야 전부야 일부 동그라미 전부로 건치면 X야. 무슨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이때는 끝에 가서 60일 동그라미 60일.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들려요?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이게 바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왜 그러면 의무적으로 강제하느냐? 읽어봐요.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게 해서? 관철하게 해서. 자, 그러면 맨날 시험 문제 분할과 관련돼서 요 부분이 그럼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전부가 형질 변경 시 이러면 틀려요. 일부야. 소유자 변경 시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된다. 어때? X. 소유자 변경이 아니라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렇게 별표가 3개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할은 청량하겠죠. 그러면 4번과 5번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이다? 3번.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어요. 예적으로 있다라는 거야.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요거는 왜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게 해서? 간철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합병. 합병과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합병은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를 해놓고 자, 합병은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 32회 때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합병은 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걸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합병은 그동안 자, 합병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합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메모란에 가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적어봐요. 자, 첫 번째. 자, 합병의 승인 요건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합병의 승인 요건. 그러면 합병의 승인 요건은 가장 오늘 기초공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건보라예요. 여기가 배정욱이에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합병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가 건보라예요. 그러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자가 같으니까. 그럼 써요. 자, 동일성이네. 동일성. 하나의 요건을 찾아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 세 필지를 그러면 세 필지. 요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연속성이네. 이때는 집안이 연속돼야 돼. 집안이 연속되면서 인접성이 요구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정리를 하고 일단 이번 달 것에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 연속성이야. 집번이 아니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한번 생각해봐요. 몇 필지? 두 필지죠. 자, 건보라 합병할 수 있죠.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 그러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30회 때 2.5점짜리라며요. 30회 때 요 60일을 90일로 장난쳐서 그래서 30회 때는 갖다 드세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A 조건으로 그러면 요거는 그럼 아까 똑같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된다. 이게 12개가 있어요. 12개. 자, 12개를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요거 하나이고, 요거 하나고, 요게 11개. 합쳐서 12개가 되죠. 얘네들은 그럼 60일 제한이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11개 지목이 있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걸 한번, 자, 감을 잡자고요. 느낌을 잡자고. 그러면 이 12개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주로 공공용 토지야.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그러면 요 학이 뭘까요? 학교용지. 철이 뭘까요? 철도용지. 수가 뭘까요?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그렇죠. 국어. 요게 중요해요. 요거. 유가 뭐예요? 유지. 요걸 설명할 때 우리가 꼭 요걸 설명해요. 봐봐요. 자, 용인에 뭐가 있죠? 용인에 에베랜드가 있죠. 에베랜드. 그러면 그거는 유지예요, 유원지예요? 유원지. 유원지는 공공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라. 자, 도가 뭘까요? 도로. 자, 공이 뭘까요? 공원. 장이 뭘까요? 공장용지, 제용용지. 그래서 앞으로 죽도록 외울 거야, 이제.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올해 기글 좀, 소통을 좀 해놓으라고요. 그러면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12개가 있어. 첫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와 세 번째 뭐예요? 자, 두 번째,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유가 뭔데요? 유지. 그렇죠.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30회 때 2.5점짜리. 합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공동주택의 부지는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된다. 어때? X. 90일이 아니라 며칠? 60일. 아주 쉬워. 기본이에요, 기본. 사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이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니야. 사실 과목이 많다 보니까 6과목이다 보니까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뭐예요? 민법 하다 보면 학교론 빵꾸나고, 학교론 하다 보면 민법 빵꾸나고, 자, 공법 하다 보면 공시세법이 빵꾸나고, 막 이걸 자기가 적절하게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해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다라는 거야. 오늘 공시법령 했으니까 오늘은 공시법령 가서 범하고요. 내일은 무슨 과목이? 중개사법. 중개사법이죠. 그러면 중개사법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만 하면 돼. 어차피 까먹어요. 근데 나중에 다 해서 마지막 가서 외우려고 그러면 다 까먹어. 막 머리가 짬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오늘 배운 거 오늘 들어놓고 까먹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까먹으면 돼요. 여러 번 까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봐요.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예적으로 있는 거 읽어봐요.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11개 지목. 오늘 기동량 해놓으라고. 뭐가 있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3회 때는 잘 들어봐요. 다음 중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아닌 것. 그러면 요거 감을 잡아라.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죠. 자, 그러면 13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가봅시다.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번에 학교용지, 2번에 철도용지, 3번 수도용지, 4번 종교용지, 5번은 하천. 정답은 종교용지. 그러면 종교용지는 종교단체 거지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동형으로 나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요 두 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합병의 성립 요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 전초전으로서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이다. 연속성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 합병과 관련돼서 그 위에 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합병의 성립 요건이죠. 합병의 요건이 개념이죠. 자, 합병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된다는 거. 자, 특히 3번이 별표 3개짜리죠. 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등의 토지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반대하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건쳐야 돼. 그러면 30회 때는 요 60일을 90일로 장난쳐서 2.5점짜리가 되고요. 자, 4번의 합병의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 연속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5번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봐봐요. 지목 변경이 시험에 출제되면 자, 지목 변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거예요.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지목이 주차장이 되네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겠죠. 그러면 거기 1번 가봐요. 자, 1번에 무슨 변경이 있어요? 형질 변경. 그러면 형질 변경은 그 옆에다가 두 개를 나눠봐요. 자, 국계법이 뭐예요?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배웠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계법이 나왔다. 요거는 지목 변경이야.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국계법 형질 변경. 요때는 바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돼. 근데 여기 봐봐요. 무슨 관리법이 나왔죠?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 요거는 뭐가 될까요? 조심해야 돼. 산지관리법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과 관련돼서 특히 항상 이 1번과 관련돼서 자,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 그러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고요. 등록 전환. 그러면 국계법 형질 변경. 그러면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형질 변경과 관련돼서 자, 국계법 나왔다.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그러면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은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야. 그러니까 요거 항상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요. 자, 그러면 국계법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은 무슨 전환이 된다? 읽어봐요. 등록 전환이 되는 거야.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니은과 토지 동그라미. 자, 토지 용도 변경. 이것은 건물의 용도 변경. 지목 변경 대상 토지죠. 특히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리얼이야. 자, 리얼을 별표 3개를 해놔요. 자, 요거 이해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세 필지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세 필지를 예를 들어보죠. 자, 한 필지는 대고, 두 필지는 주차장, 돼요. 그럼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지목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갑성이가 신청하면
자, 국가가 지목 변경을 안 해줘. 자, 그럼 봐봐요. 합병을 안 해줘.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벌기 위해서 누가 신청을 하죠?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봐봐요.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요 주차장을 대로 바꿔준다고 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는 발마에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그래서 리얼과 관련돼서 그래서 써요.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거야. 특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해.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요 주차장을 대로 바꿔줘.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준공 전 누가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합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뭘 바꿔줘요? 지목을 바꿔준다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특례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지목 변경 나왔다 그러면 리얼이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갑성이가 신청하면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을 안 그러면 합병이 안 돼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사업을 신청하면 요 주차장을 대로 바꿔줘. 공사 준공 전에. 그래야 사업을 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읽어봐요. 특례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나오니까 자주 신경 쓸 거는 봐봐요. 자, 형질 변경, 국계법 형질 변경은 즉 지목 변경이고, 자,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은 등록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계법이 나올 때하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이 나올 때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당연히 지목 변경을 가져오죠. 니을과 관련돼서는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히 예외적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조항이라고 그래? 특례라고 그래.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지목 변경 며칠이다? 60일이야. 60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봐봐요. 토지등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개념 정도라도 정확하게 잡아놓고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뭐라 그래? 합병.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지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공통점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